안녕하세요. 오늘은 기브앤테이크라는 이 책을 저희가 한번 좀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 일단은 자기는 시청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저희가 부부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냥 편하게 저희 대화하듯이 할 거라서 자기는 스스로 생각하실 때 기버, 그다음 매처, 테이커 이 세 부류의 인간 중 어디에 속해요? 테이커는 아니에요. 맞아요. 테이커는 아니에요. 테이커는 100% 아니에요. 그러면은 어디 쪽에 가까워요? 내가 스스로 입 담기 좀 그렇지만 저는 호구예요. 기버. 네. 저도 제 인생에 가장 기버였어요. 네. 그래서 아이스강이라는 사람은 기버에 가깝고 저는 매처와 기버 중간쯤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 책을 쭉 읽으면서 이 책을 읽다 보면은 부끄러운 나의 모습들이 좀 보여요. 그래서 보시기 전에 이제 심호흡하시고 책 읽으시면 되는데 저는 매처에서 기버 중간에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오늘은 조금 테이커들과 극단적으로 기버들의 좀 얘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제가 좋아요. 이제 읽었던 부분도 기버와 테이커를 굉장히 대조해서 보여주는 그런 예들이 많았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위대한 건축가, 저는 이제 이분이 어떤 분인지 모르지만 라이트라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 굉장히 잘하셔. 한마디로. 근데 아시겠지만 내가 건축을 한다는 건 혼자 할 수는 없어요. 혼자 할 수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는 이제 협력자들이 필요하고 또 견습생들도 필요한데 이분이 어떤 특징이 있냐면 모든 걸 다 나의 공으로 돌리는 거예요. 모든 걸. 그래서 사람들이 사실은 처음에 협력을 해야 될 때는 협력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다들 많이 등을 돌리고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캐릭터. 그리고 이제 조금 대조적 인물로 어떤 분이 소개되냐면은 이름이 메이어. 이 메이어라는 분은 어떤 분이냐면 원래는 그 메이어라는 분의 그 경력사항을 쭉 얘기할 때는 조금 뭐 특징은 없어 보였어요. 그냥 되게 평범 아니면 평범 이하의 사람으로 조금 보여지는 사람이었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아이디어가 완전 이렇게 반짝반짝. 맞아요. 아이디어가 창의력이다. 엄청 반짝반짝 하는데 자신의 아이디어를 내놓고 팀원들과 함께 어떤 작품을 만들어 가지만 자신의 이름을 굳이 드러내지 않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특히나 뭐 영화 같은 거 찍으면 마지막에 이제 그 큐레이티드 그 타이틀이 올라가잖아요. 맞아요. 근데 거기에 자기 이름이 굳이 올라가지 않아도 그냥 난 괜찮다. 그래서 이분은 함께 해서 그 결과를 더 높이는 데 집중을 했던 분이지 나의 이름에 굉장히 집중했던 분이 아닌데 이렇게 두 가지 사례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테이커의 기질에 있어서 남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면 테이커의 생각이에요. 남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면 자기가 너무 약해져서 상대를 능가할 수 없다고 믿는데요. 그래서 자신의 능력이 사실은 자신이 있으면 그거 신경 안 쓰면 되거든요. 그런데 내가 볼 땐 이건 내가 나를 못 믿는 거야. 내가 나를 못 믿기 때문에 자존감이 낮은 거지. 그래서 내가 약해져 버리면 그 사람이 나를 얕보고 내가 말 그대로 눌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협력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 사람들은 그래서 없어도 있는 척 뻥튀기를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누군가에게 조금 이렇게 투명하게 드러내는 걸 극도로 무서워하는 사람들이죠. 테이커들은. 약간 이 심리는 그거예요. 아까 우리 목사님 그 설교하실 때도 들었는데 키가 190인데 되게 크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너 키 작네 하면서 놀렸어. 그러면 사실 190짜리는 그게 농담인 거 알고 실제로 그게 진담임에도 불구하고 맞아. 한국에서 나 키 큰 거라고 자기는 늘 들어왔고 살았기 때문에 거기에 전혀 상처가 없거든요. 전혀. 근데 150짜리 남자를 그렇지. 너 키 작네 하면 그건 완전 똑같은 키 작네라고 농담을 던졌는데 심지어 진짜 농담일 수도 있는데 그걸 진담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거든요. 그거는 진짜 가짜 내면의 차이인 것 같아요. 맞아. 이 얘기를 듣다 보니까 갑자기 그 생각나네. 그런 경우는 내가 마음의 기스를 내 스스로 내는 거지. 사실은. 내 스스로는 내 안에 있는 거죠. 그렇지, 내 안에 있는 거지. 네. 그 상처는 내 안에 있는데 반면에 기버는 상호 의존성이 나약함의 상징이라는 관념을 거부한대요. 무슨 말이에요? 그거? 그러니까 내가 누구에게 상호 의존성이라는 건 자기도 나한테 기대고 나도 자기한테 기대는데 이 서로 인간이 의존하고 산다는 거를 나약하다고 생각하는 세상의 관념이 있잖아. 근데 그거를 거부해 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고. 그리고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
뭔가 파이를 같이 키워서 조직 전체와 함께 그 이익을 나누려는 성향이 강하대요. 그러니까 요즘에 사실 이제 저는 영어 학원장이었기 때문에 아이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그런 얘기 많이 해요. 팀 프로젝트를 하는데 누구는 숟가락만 얻는다 이거야.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근데 똑같이 이제 제가 두 아이가 기억이 났는데 두 아이가 같은 팀이었어요. 같은 반에. 그래서 무슨 프로젝트를 이제 수행평가, 점수가 들어가는 수행평가를 했는데 같은 팀에서 유난히 테이커가 하나 있었나 봐. 근데 그 테이커에 대해서 한 명의 아이는 그렇게 개념치 않더라고요. 네. 개념치 않으면서 계속 그냥 우리가 조금 더 해서 점수를 높이면 된다에 집중하는 한 아이가 있었고, 한 아이는 이거를 계속 얘기하는 거야. 내가 그만하라고 할 정도로 그 얘기를 계속 하는 거야. 근데 그때 당시엔 저도 이런 책을 읽지 않았고 관점이 없기 때문에 두 아이의 기질이 안 보였는데, 이 책을 읽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점수를 높이는 데 집중하자는 아이는 기버 성향이 더 강한 것 같고, 이제 이렇게 계속 얘기했던 애는 같이 테이커야. 그래서 내가 뜯기는 것도 싫은데 이제 그 아이의 존재가 너무 싫은 거지. 내가 뜯기는 게 싫은데 나도 뜯어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내가 뜯어가야 되는데 그걸 얘가 같이 뜯어가고 있는 게 싫은 거야. 그래서 사람마다 이런 좀 경향이 있는 것 같아서 오늘은 좀 기버와 이런 테이커들의 성향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생각나는 게 한 명이, 그냥 한 명의 예를 들면 이 한 명의 예로 인해서 너무 많은 테이커 짓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 한 명의 예를 들 거예요. 아마 제 채널에서도 많이 다뤘는데 먹튀녀 그 광대가 뿔쭉 튀어나온 신광대 그 사람의 얘기인데, 제가 이분이 이제 그때 한참 이제 돈이 없어서 제가 양육비를 2번 대줬거든요. 어쨌든 양육비를 대줬는데 그게 총 아마 300만 원 정도 됐을 거예요. 근데 양육비를 내가 대신 2번, 사실 우리는 빌려줄 때 내가 다시 받을 생각하면 사실 돈 관계는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쵸. 그래서 아예 빌려준 게 아니라 아예 줘버렸다고 난 생각했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이 사람 입장에서는 근데 자기가 이게 뭔가 받았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뭔가 그 순간에는 뭔가 이게 하려고 자기가 을이 된 느낌이 드는 거야.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마저도 을이 된 느낌이다 보니까 나한테 뭔가 베풀어주는 어떤 부분들이 있는데 을이 된 거를 생각 안 하고 베푼 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또 갑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네. 내가 이 사람한테 받았어. 빚을 졌어. 그래서 빚을 졌기 때문에 내가 을로서 사실은 이 빚이 다 탕감이 될 때까지는 사실 을의 자세를 취하려면 계속 취하던가. 왜냐면 그게 어떤 사례였냐면, 제가 2017년도인가 18년도인가 책을 한번 쓰려고 책을 썼는데 도저히 내 원고가 안 나오는 거예요. 중국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내 책을 약간 좀 편집해달라는 식으로 그렇게 자기가 편집을 좀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편집자가, 그때 그 출판사의 편집자가 내 글이 더 생동감이 있는데 편집하다 보니까 이 사람 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쨌든 이 편집을 아마 그때 꼭지를 아마 4개인가 3개인가 한번 편집했는데 그 3개인가 4개를 편집하고 나서 바로 갑이 되더라고요. 이거네. 내가 300만 원에 대한 은혜를 입었어. 그래서 그 은혜를 입으려고 굳이 자기가 나서서 그 수정을 해주겠다고. 그리고 뭐 글을 잘 쓰지 않습니다. 제가 그분의 그 글을 좀 봤는데, 그런데 편집을 해주겠다고 했는데, 근데 글을 쓰다 보니까 내가 이 사람을 도와주고 있다는 착각에 빠지면서 이게 왜 시작이 됐는지. 그걸 일단 첫 번째 경험했고, 그냥 이 한 사람의 얘기면 완전 테이커짓이 너무 사례가 많긴 해. 봐봐요. 이러는데, 그리고 재밌는 건 봐봐요. 그러면 300만 원이라는 이걸 빌려줬을 때 이 사람이 나한테 갚았냐? 갚았어요. 그게 3년 뒤에 갚았어요. 이자는 어떡하고? 이자 같은 거 없고 300만 원이 아니라 그냥 280만 원인가 70만 원인가 LG 냉장고가 있어요. 그거로 갚더라고요. 아니 왜 높아지지 않고 낮아져요? 뭐 그거는 모르겠. 어쨌든 갚았다는 거에 나는 의미를 두고 싶어요. 근데 재밌는 건 뭔지 알아요? 우리가 항상 살다 보면 제가 그때 제가 항상 수강생들에게 주식도 가르쳐 줬었거든요. 종목을 가지고. 그랬을 때 제가
주식을 하다 보면 나는 현금을 잘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현금이 필요할 때 그때 한 100만 원인가 그것도 제가 필요한 게 아니라 저희 이모가 필요했어요. 그때 제가 그래서 100만 원 좀 되는 금액을 잠깐 이모한테 이렇게 빌려주면 어떻겠냐. 그리고 이모 입장에서는 돈이 있고 건물도 있다 보니까 갑자기 현금이 필요할 때 있잖아요. 그래서 빌려줬어요. 그리고 나는 이거를 바로 준다고 했거든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2주가량 내가 못 줄 수도 있는데 내가 못 줬던 이유가 주식 안에 돈이 들어가 있는 거를 우리가 사실 매도를 하면 어때요? 타이밍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2주 넘고 그 돈을 안 갚았다는 것 때문에 한 전화 통화로 1시간 얼마인가 거의 2시간가량 싸웠던 기억이 나거든요. 왜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냐는 식으로 역으로 오히려 나한테 얘기하더라고요. 그럼 뭐 때문에 그랬다니까 왜 나를 나쁜 놈으로 만드냐 이거예요. 왜냐면 돈을 그렇게 빌려주는데 그거를 내가 꼭 내 입으로 다시 달라 이런 상황을 왜 만들었냐면 나한테 오히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돈이 필요하면 내가 주면 되는데 그냥 지금 상황에서 그 얼마 안 된 내가 그 돈 가지고 어디 도망간 것도 아니고 그걸 얘기해 주면 되는데 왜 그 돈을 이런 식으로 그냥 이런 시간 근데 내가 오히려 이러다 보니까 또 나한테 돈을 가져간 사람이 더 오히려 이런 식으로 나는 내 상황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근데 그런 인간관계를 그런 식으로 나한테 얻어가고 배워간 게 엄청 많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내 수강료도 그때는 안 냈었을 때예요. 무료로 했지. 그런데 그 돈을 2주 정도 내가 그거를 홀딩했다고 그걸 보면서 누군가 3년 뒤에 나한테 갚았는데 나는 2주만 그냥 그 상대방의 그 현금을 잠깐 내가 쓴 것도 아닌데 그러면서 내가 그 상황을 보면서 와 3년과 2주는 달라요. 나는 3년 뒤에 받았고 2주 뒤에 그래서 줬어요. 그리고 나서 내가 그 이후로 이 사람하고는 절대 뭔가 비즈니스 시작도 하면 안 되고 돈하고 이거 뭔가 여기서 일단 신뢰가 끊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 입장에서 내가 신뢰 끊어지는 것 같지만 내 입장에서 내가 예입한 게 얼마나 많아.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나한테 300만 원을 가져가면 그 300만 원에 대한 그거를 갚는 게 아니라 그걸 주고 값이 된다고요. 이해됐어요. 돈도 그렇잖아요. 사실 이거 근데 자기가 아직 갚지도 않은 300만 원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 얼마를 나한테 그러면 그걸 줬다고 생각해도 사실 충분히 감사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2주 동안 완전 난 그때 사이코패스인 줄 알았어요. 완전. 일단 사이코패스 맞고요, 여러분. 자, 보세요. 그 사람의 계산법이 이 책에 설명이 돼 있어요. 책임 편향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자신이 상대에게 공헌한 정도를 굉장히 부풀리는 병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주로는 테이커가 범하는 실수예요. 그래서 테이커 주변에 사람이 남아나지 않는 이유가 사회적인 계산법이 통하지가 않아. 안 통해. 그래서 내가 늘 얘기하는 게 이 사람은 계산할 줄 모르는구나. 아니 머리를 쓰는 사람인 것 같은데 내 입장에 겉으로 봤을 때 정상이에요. 근데 머리를 그렇게 쓰는데 계산법이 틀렸구나.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테이커들의 계산법은 이래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부야. 부부면 이제 같이 이제 돈을 벌잖아요. 그러면 집안에도 일이 있고 밖에서 서로 하는 일이 있어. 그러면 집안일을 하는 과정에 남자와 여자의 정보가 불일치하기 시작해요. 왜냐면 사람은 누구나 자기 중심적으로 사고를 할 수밖에 없는 게 내가 보내는 시간이 나랑 제일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하는 행동이 부풀려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이들 가르치다 보면은 아이들도 그런 경우 있어요. 시험 공부에 대해서 준비가 됐냐고 할 때 어떤 아이는 이제 메타인지가 조금 높은 애들은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라고 하는데 메타인지가 낮은 아이들일수록 자기가 충분히 준비가 됐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내가 보낸 시간이 확대돼서 이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이는 내가 준비됐다고 아이 하는데 때부터 그렇네요. 그렇죠. DNA. 기질이에요, 기질 여러분. 그래서 나는 준비가 돼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 시험을 보면은 시험을 못 봤어. 근데 더 황당한 건 그런 애들은 자기가 왜 못 봤는지 모르고 분노해. 근데 이런 기질이 이제 성인이 되어 가면서부터는 자기가 해내는 어떤 역할과 임무에 대해서 그게 반영이 되는 거야. 그러면은 그 사람은 이 300만 원을 자기가 도움을 받아서 아이들의 양육비를 지불했다는 그 계산이 마이너스에 시작된 거잖아요. 사실은 300만 원 마이너스에다가
자기가 100만 원을 잠깐 빌려줘 2주 동안 그것도 심지어 2주가 빌려줬으면 여전히 마이너스 200만 원인데 이런 책임 편향이 심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자기의 그 마이너스 된 100만 원에 꽂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하고 이제 와이프가 싸우는 것처럼 나는 설거지를 했어. 근데 남편이 세탁기를 돌렸어. 근데 나는 남편이 세탁기를 돌리는데 얼마만큼의 시간과 노력과 공이 들어간지 몰라. 그럼 나는 내가 한 설거지만 바라보기 때문에 왜 자기 내 일을 안 도와줘가 소리가 빽 나가는 거예요. 그럼 남편 입장에서는 아니 나는 지금 빨래도 돌렸고 게다가 빨래 또 돌리면 널어야 되니까 옛날에 입던 빨래 내가 다 접어놨고 그럼 남자 입장에서는 여자가 설거지가 보이지 않고 내가 빨래하는데 들어간 시간과 노력과 공이 보이면서 같이 빽 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런 되게 자질구레하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게 약간의 책임 편향은 누구나 있어요. 왜냐면 나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가장 크기 때문에. 맞아요. 하지만 이게 병적인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테이커들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내가 볼 때는 그런 테이커를 만난 경험이 있는 사람이 되어 나는 있는 거죠. 이 사람이 극한으로 찍었어요. 내 인생에서. 근데 저는 그래도 30대 초반에 찍었잖아요. 근데 저희 수강했던 그 인테리어는 성근은 남자 그분 같은 경우는 지금 40대 중반에 그거를 맞아요. 중후반에 그런 사람을 이렇게 겪었다고 하는데 왜냐면 우리가 사람을 많이 만나고 코칭을 많이 하다 보면 어차피 빈도수가 많다 보니까 이런 사람한테 많이 노출돼요. 그래서 다행히 그래도 30대 그래서 그 사람의 관상을 보면서 오 되게 도움이 돼요. 근데 여러분 백신을 한 번 맞으면 되게 도움이 돼요. 저희가 크리스찬이긴 하지만 관상은 약간 과학이잖아요. 과학이 있는 것 같아. 진짜. 그래서 그런 사람들 얼굴하고 비슷한 사람 일단 의심하고 보는 게 이게 의심하고 이게 고정관념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도움이 돼. 왜냐면 우리가 그때 한 명 어떤 네. 분이 그 사람하고 너무 닮았어. 비슷하게 닮아가지고. 근데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아니지. 자기가 조금 이제 의심을 했는데 내가 그래도 사람은 그치. 겪어봐야 아니까 기회를 주자 그랬는데 역시나 똑같아. 어 몰래. 너무 놀랐어요. 은큼하게. 그래서. 와. 그리고 하나 사례 더 있어요. 너무 사례가 많은데 그냥 극단적인 사례 하나 더 드릴게요. 제가 이 신광대라는 사람하고 그때 내가 러셀 브랜슨 마케팅 설계사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의 저자 러셀 브랜슨에 내가 그때 한동안 그 사람한테 제휴 마케팅 거기에 빠져 있었을 때예요. 근데 거기에서 전략이 뭐였냐면 개인 파워 좀 센 사람들끼리 모여서 새로운 뭔가 창업하고 뭔가 이런 회사를 운영하는 게 아니라 개인 그냥 파워가 있는 사람들 인플루언서끼리 모여가지고 상품을 만들어요. 그럼 상품을 만들면 둘이서 만들면 5대5 법칙으로 나눠 가져요. 네. 그래가지고 내가 그런 관념에 대한 부분을 또 막 강의도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걸 얘기하면서 내가 이 신광대한테 뭘 제안했냐면 영상을 찍자고 했어요. 왜냐면 이제 내가 또 수강생이고 콜2콜 나가서 그래도 몇 번 그래도 접촉해보니까 그래도 18건 만에 그 뭐 바디피책인가? 어쨌든 거기에 이제 클로징이 됐어, 처음으로. 그래가지고 그런 사례들도 있고 또 영양제를 판매하는 회사다 보니까 뭔가 이런 어떤 사례들이 있어. 자영업자를 만났을 때. 그래가지고 그 사례를 영상으로 담아서 이게 그 컨텐츠를 만들면 어떻겠냐. 그리고 되면은 이게 러셀 브랜슨의 그 어떤 개념으로 5대5 법칙으로 가져갈 수도 있는 부분들이고 이런 어떤 얘기를 했어. 그랬더니 영상을 찍는데 자기는 마치 돈을 안 따르는 것처럼 그냥 영상을 찍고 도와주는 식으로 찍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알잖아요. 이제 영상을 찍을 수 있는데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영상이 있잖아요. 예, 근데 지금 내가 왜냐면 엊그저께인가 내가 유튜브를 옛날 걸 보면서 그 사람 찍었던 영상이 있는 거예요. 내 유튜브에 올린 거. 그게 총 영상이 13개인가? 어때 20개가 안 돼요. 근데 그 영상을 올렸어. 제 온라인 컨텐츠에다가 그때. 그러면 나는 이렇게 생각했거든. 내 수강생이고 또 그때 당시에는 결과가 좀 있다 보니까 나는 이걸 홍보해주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이 사람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회사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에서도 이게 들어왔을 때 이런 성공권들이 많으면 이게 홍보가 되잖아요. 이 사람도 홍보되지만 나도 홍보되잖아요. 이걸 코칭해줬다는 사람으로서. 근데 재밌는 건 뭔지 알아요? 5대5를 얘기했던 거를 내가 약속을 안 지킨다 이거였어. 무슨 약속? 이 온라인 판매를 하면 온라인 프로그램을 판매하면 온라인 프로그램을 판매하는 게 아니라 저는 사실 줌을 판매해요.
라이브로. 그렇지. 온라인은 네. 거의 무료로 온라인은 주다시피. 그냥 무료로 주다시피 같이 보였거든요. 근데 온라인 판매 제가 이제 줌 강의를 계속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말로는 50대 50이라고 하는데 왜 자기한테 50을 안 줬냐 이거예요. 13개 영상을 찍고 13개 영상을 찍고 자기 건 한 100개 되잖아. 그쵸. 13개를 찍고 그리고 나한테 나중에 하는 말이 뭐냐면 자기가 주변의 고객들한테 얘기하는데 13개 영상 외에 아이스강 영상은 볼만한 게 없고 자기 영상이 제일 볼만한 게 있다면서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그렇게 효과적이고 중요한 영상인데 왜 자기한테 50% 안 주냐 이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자, 러셀 브랜슨의 이 아이디어를 내가 시간 투자하고 교육에 투자하면서 내가 배워가지고 가르쳐주고 깔때기 법칙, 광고로지고 다 가르쳐주고 그리고 소프트웨어도 다 내가 가르쳐준 걸 지금도 쓰고 있거든요. 모두 다 내가 셋업 했거든요. 여기에 대한 시간 투자고 뭐고 아무것도 상관없이 영상 13개가 올라간 걸 가지고 50대 50으로 나누려고 하는 사람이었어. 쉣. 근데 그걸 계속 내가 약속을 안 지켰대요. 역시 또 책임 편향의 영상 나오네. 와, 나 그 얘기를 듣고 정말 계산할 줄 모르는구나. 그리고 제가 이제 13년 동안 코칭 해보면 우리가 알아요. 제 수강생들 나한테 문의 왔을 때, 상담권 왔을 때 클래스 101 같은 거를 결제해본대요. 결제해보면 그 13개 영상보다 다 나아요. 그래, 클래스 맞아. 101만 보더라도. 근데 앞에 1주, 2주는 열심히 보는데 안 본대요. 그래서 제가 PCM에서 제가 라이브 코칭을 하는 이유가 맞아요. 사람을 집중시키고 같이 시간을 동행하는 거고 우리가 서로 얼굴 대 얼굴로 보지 않는다 뿐이지 라이브로 직접 같은 시간을 동행하거든요. 여기에 집중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사람을 도와주는지 알아요. 근데 이런 녹화 방송 같은 거, 이제 13개 나는 막 100개도 있잖아요. 그런 녹화 방송은 이 사람들 내 거를 결제를 했을 때 그때만 보지 사실 잘 안 봐. 맞아. 그래서 라이브 코칭이 내가 거기에 들어가는데 라이브 코칭이 사실 메인이거든요. 그치. 근데 라이브 코칭의 이 메인하고 상관없이 50대 50으로 나눠 가지자고 하는 거는 이거야? 그냥 내가 라이브 코칭의 수강료를 50대 50으로 나누지? 그냥 온라인 그때는 명분이 이랬어요. 온라인 강의를 내가 그때 159만 원짜리 온라인 강의를 판매를 했을 때 예를 들어 3개월, 4개월 수강할 수 있는데 라이브 코칭은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라이브 코칭이 메인이지 온라인 강의가 메인이 아닌 거예요. 왜냐면 얘네는 왜냐면 우리가 팔 때 명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라이브 코칭을 판다면 좀 이상하잖아요. 근데 클래스 101처럼 강의를 159만 원짜리 판다 하면 괜찮거든요. 그래서 강의를 159만 원짜리 판매하는데 159만 원을 나눠 가지자 이거예요. 당장 내렸죠? 13개. 내렸죠. 내렸는데 영상 하나인가 살짝 들어간 영상인데 그 영상이 내가 들어갔다 왜 그건 안 내리냐. 살짝만 들어가도. 그래서 어쨌든 내가 경험한 사람 중에 이런 극단적인 사람을 경험하고 나서 나는 솔직히 이 사람이 변할 줄 알았어요. 나는 정말 3년 동안 내가 믿었던 건 내 앞에서 울고 불고 했던 그 모든 모습들이 나는 그게 희망으로 나는 다가왔어요. 변할 수 있다고. 근데 사람은요, 이 사람을 통해서 DNA를 내가 제대로 파악했어요. 진짜 사람 있고 개새끼가 있고 이거를 정확하게 내가 파악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 얘기를 하는 건 혹시나 그 사람이 늪에 빠져 있다면 늪에서 나와야 되는데 그 인연을 우리가 쉽게 깨지 못하잖아요. 근데 이런 책을 보다 보면 적어도 맞아. 준비는 할 수 있어요. 저도 이 인연을 깨기 위해서 몇 년간 사실 준비한 거랑 마찬가지예요. 근데 기회를 자꾸 주는 거죠. 근데 확실히 아니다라는 거를 제가 깨달은 게 아마 2020년도인가? 2020년도 7월 정회도의 그 운의 알고리즘 그 책을 보고 확실하게 제대로 준비를 셋업을 했죠. 그래가지고 확실하게 끝냈어요. 안 그랬으면 아마 저는 지금의 팀도 없고 제 와이프도 옆에 없을 것이고 왜냐면 그 사람이 옆에 다 클리너로 완전 다 없애려고 자꾸 하거든요. 왜냐면 그냥 아이스강하고 좀 연결될 것 같으면 그 새가 있잖아요. 자기 새끼도 아닌데 알을 넣고 다 밀어버리고 자기 것만 자기 이렇게 혼자 혼자 하려고 딱 그 새예요. 약간 이런 것 같아요. 자기가 이제 누군가를 만나서 이거는 여러분들도 좀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은 게 누군가와 연결되면서 운의 흐름이 바뀌는 경우가 맞아요. 있어요. 근데 그 흐름이 바뀌는 게 잘
되는 흐름도 있지만 잘 되지 않는 흐름이 있거든요. 맞아요. 그런 늪을 누구나 만나요. 만나요. 모두가. 근데 그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경중. 그러니까 그 늪이 되게 세냐 약하냐의 차이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자기도 학원- 평강공주였다며. 나 근데 자기만큼은 안 빨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직감적으로 내가 이 사람한테 계속 주고 있구나를 느끼는 게 있어요. 근데 내 한계치까지 그냥 버텨보는 거야. 근데 내 한계치까지 버텨보는데 내가 더 이상 이걸 계속 할 의미가 없으면 뒤도 안 돌아보는 거야. 그게 기버들의 특징이에요. 맞아요. 어. 제가 지금까지 끊임없이 막 욕도 하고 나는 심지어 제 유튜브에서 쌍년이라는 얘기도 막 했거든요. 예, 완전 개새끼라고 얘기를 내가 이제 아마 수십 번 했을 거예요. 뭐 세미나에서 또 뭐 전 막 하거든요. 근데 그럴 수 있었던 건 다 줬기 때문에. 다 줬기 때문에 그래요. 맞아요. 예. 맞아.